안녕하세요. 나누미 쌤이에요. 드디어 면접 정리한 파일들이 완성이 됐어요. 제가 요번 주 내로 뿌린다고 했는데, 어, 해돋이보러 1월 1일 날 강릉에 갔다가 감기가 된통 걸려가지고 막 열이 38도까지 나서 그동안 조금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오늘 조금 힘을 내서 해봤고요. 어, 우선은 공통 자료가 있고 상담, 역량, 보건 각각 정리된 마인드맵이 있어요. 우선 이 자료들을 좀 배포시키지 않으시고 필요한 부분만 본인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료들인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공통 자료 중에서도 면접을 좀 자동화시키기 위한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0개 정도가 캡처돼서 있지만 실제 파일을 받으시면 71가지 정도의 질문들을 자동화 시킬 수 있게 3가지씩 적는 칸이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번서부터 3번까지는 적어 봤는데 그 외에 71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서 나의 답안을 좀 자동화 시키면서 정리시킬 수 있는 파일이 있어요. 첫 번째, 인성교육 관련된 주제가 나온다면 저는 생활 속에서 인성교육을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가 연결성 높이는 활동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친구사랑 주간을 운영하여 이때 저학년의 경우 구름빵과 함께 친구사랑을 시청하고 고마워, 괜찮아, 사랑해, 친해지고 싶어 라는 내용을 담아 엽서에 적은 후 친구에게 전달해주는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관계를 원만히 하여 학생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나따 캠페인을 실시하여 나쁜 말, 따뜻한 말을 교내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따뜻한 말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아침맞이 캠페인을 실시한 후 팻말로 사용했던 내용들을 교내에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학부모와 연계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의 가치와 관계 회복의 의미를 교육하고 동영상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가 올바른 인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야말로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향하여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71가지의 내용들을 자동화시키는 작업을 하면 어떤 주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했던 것들을 머릿속에서 꺼내서 말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공통 자료는 저희가 스터디에서 상담 역량 보건이 구상형과 즉답형의 답안을 정리한 파일이에요. 그래서 상담과 영양 보건이 함께 얘기했던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있는 거 보시면 우선 즉답형으로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포함된 내용 4가지 말해라 라는 내용으로 스터디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비판적 사고력 증진 교육, 이게 내용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한 효과가 뭔지, 두 번째는 사이버 법률 교육, 내용이 뭔지 그리고 효과가 뭔지, 디지털 시민성 교육도 하겠다 해서 내용, 효과. 네 번째, 폭력인지 감수성 교육, 외부 자원 연계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겠다. 그래서 내용과 효과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구상과 즉답형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구상형 4번 문제도 있었는데
이게 제시문을 바탕으로 교사의 역할 세 가지 얘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말해라. 그래서 제시문 첫 번째는 뭐 우울이 심각한 학생, 두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 부족하고 학습 격차 심한 학생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때 교사의 역할 세 가지 안내자, 조력자, 촉진자의 역할을 하겠다 해서 실천 방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내자, 조력자, 촉진자의 역할로 어떠한 교육을 진행할 건지 그로 인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실천을 할 건지까지도 저희 스터디에서 답변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다음으로 또 구상형 문제였는데 저는 이제 상담 전공이기 때문에 이 기후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공이랑 했을 때 좋은 점은 각 전공마다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보건이나 영양 선생님이 좀 채워주시는 역할을 해서 다른 전공과 같이 스터디할 때 정보를 얻는 방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가장 약했던 부분인데 저는 이 답변을 잘 채우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영양 선생님과 보건 선생님이 막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정리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환경 지킴이 싹싹이왕 콘테스트를 하겠다. 그래서 음식 남기지 않는 습관 기르고 환경을 제고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내용들도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푸드 마일리지 교실 진행하겠다. 그래서 그린 스마트 제도와 함께 공부하면 환경 운동도 하고 이로 인한 효과 또 나와 있고 그리고 채식의 날을 선정하겠다. 그래서 뭐 이상기온 현상 교육하고 그로 인해서 폭우 폭설 남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교육하고 그다음에 또 효과도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스터디에서 나온 답변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파일이 한 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도 같이 드릴 거예요. 또 다른 거 하나 보시면 뭐 코로나로 인해서 배움과 건강 안전에서 공평한 기회와 결과를 추구하고 있는데 협력과 성장이 일어나기 위한 교육 환경을 제시해라.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했던 답변들 정리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학습 생태계 확장의 일환으로 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플랫폼이 주요 화두인데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요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면접 문제 트렌드를 보면 외부 자원 연계하고 그다음에 마을교육 공동체와 함께하고 타교과와 함께하고 이런 내용들이 면접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들도 또 정리한 내용들이 파일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도 또 나오죠. 학생 중심을 넘어 학생 주도 교육이 되기 위해서 교육 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은 매우 중요한데 이 교육 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중요시하면서 학교 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 이거는 참여와 소통이 앞에 키워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학생 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도 소통과 협력과 관련된 답변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답변한 내용들이 한 4가지 정도 밑에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옆에 또 구상형 보시면 미래 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공간, 수업 환경, 교육 내용을 본인의 전공과 연계하여 제시하시오. 그래서 미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쫙 나오는데 이것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실제 제가 첫 번째 시험 봤을 때 이 공간 혁신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공통 자료가 한 3개 정도 파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전공을 정리한 마인드맵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보건 선생님이 정리한 마인드맵 자료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시책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행복한 배움, 그 다음에 안전한 학교 이렇게 첫 번째는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 안의 내용들을 살짝만 엿볼게요. 그래서 미래형 학습 환경 조성 보시면 학생이 디자인하는 학교 공간 조성하겠다. 그리고 학생과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공간 혁신하겠다. 그래서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하고 그다음에 보건실을 재구성하겠다. 학생들과 함께 보건 게시판 꾸미고 문 열면 보건 선생님이 바로 보이는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보건실로 재구성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보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생활 속 건강교육 내실화에서 실천 중심 건강보건교육 강화 내용을 살펴보시면
보건교육 내용 선정 시에 학생 학부모 요구를 반영하겠다. 그 다음에 학생자치 건강문화 확산으로 청소년 공연, 연극제, 영화제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학생 건강 증진 활성화를 위해 아토피, 천식, CPR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흡연 예방 실천 학교 운영하여 교육 구성원 전체가 금연을 조기 실현하겠다 등의 내용이 보건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음으로 학교 자치와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요것도 조금 살펴보면 우선 다문화 어울림 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가정통신문 만들 때 다문화 학생 또는 학부모 도움 받아서 해당 나라의 언어로 만들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보건소식질 안에 다문화 건강관리 관련 사례 넣어주겠다. 세 번째는 다문화 관련 건강관리 민간요법 프로젝트 수업을 시행하겠다. 네 번째는 언어와 문화교육 지원을 하여 학교생활 적응하도록 돕겠다. 기후변화 대응 교육으로는 미세먼지 대응 관리 교육 실시하겠다. 기후변화에 대해 보건 소식지 만들어 배부하겠다. 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영양 선생님이 작성한 마인드맵이에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행복한 학교, 안전한 학교, 학교 자치와 관련된 영양 선생님이 작성한 마인드맵이 있고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먼저 살짝 엿보자면 학교 안전 내실화를 위해서 영양교과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 라는 내용이 나왔다면 체온중심 재난안전교육으로는 급식실 질식사고, 미끄럼짐 사고 등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안내하고 나침반 교육을 통해서 안내하겠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 주간안전교육의 날 급식실 사고 시 대응책과 예방책 안내하고 실제 체험해보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학교 위기 대응 안전망 강화를 통해서 어떤 걸 영양교과에서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위 프로젝트 학교 응급체계 감염병 예방 교육하겠다. 두 번째, 급식실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안내하겠다. 세 번째는 생명존중 교육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보건선생님과 협력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짝 엿볼 건데요. 이때 기후변화 대응 교육으로 영양교과에서 무엇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영양 선생님이 기후와 관련된 답변을 되게 잘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엔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만큼 덜어 먹고 냉장고 리스트 작성해서 장보고 리스트를 통한 과소비 줄이기 등 냉장고 비우기 실천, 자투리 음식 남기지 않기 등을 교육하겠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대량으로 발생되는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제로 웨이스트를 교육하고 소식지를 통해 안내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제대로 된 분리수거법,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급식 줄 설 때 현황 게시판에 게재를 하겠다. 소식지를 통해서 게재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대기오염 시 애호박은 재가 많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연계 수업을 실시하겠다. 다섯 번째는 탄소 발자국을 활용한 환경 수업 실시하겠다. 여섯 번째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지구생활 안내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환경의 날 주간 활용한 안내 등을 지속하겠다 등의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는 행복한 배움이 뒤에 나와 있는데 이 행복한 배움과 관련된 내용들을 선생님이 어떤 것을 적었나를 조금 엿볼게요. 우선은 미래형 학습 환경 조성 위해서 영양교과에서 무엇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하겠다. 맞춤형 식단과 개별적 영양 관리를 통해 자기 주도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게 하겠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시 텃밭 교육 등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에를 또 살짝 보시면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강화 이런 거 잘 보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역 혁신 포럼 등을 통한 교육 공동체의 참여 확대하고, 두 번째는 포럼 토론회, 협의회 등을 통한 소통기회 참여의 확대. 역량의 경우에는 친환경 급식, 농산물 꾸러미, 쌀 중심 교육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셨었어요. 이렇게 역량 교과에 마인드맵이 들어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전공의 상담 마인드맵을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은 제가 파일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될 줄 몰라서 그냥 캡처본으로 남아있는 게 많아서 이렇게 캡처본으로 남아있던 것도 한번 올려봤거든요. 요거는 이제 사진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선 학교 민주주의 어떻게 실현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민주주의 교육할 때 효과는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제가 정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세계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도서를 기부하는 활동을 하겠다. 유니세프나 취약계층에게 도서를 기부하는 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운영하겠다. 이런 거를 기획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배려와 나눔은 어떻게 실천할 거냐라고 했을 때 또래 상담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또래 관계와 협력을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감 능력 업 감정 카드 게임을 상담 수업이나 아니면 집단 상담에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을 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과 관련해서는 저희 맞는 키워드인 비판적 신문 읽기 집단 상담 운영하겠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 그리고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학생 인권 교육하고 양성평등 교육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노동 안전교육 표준 경고안 활용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의 인권을 챙길 수 있는 교육들을 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 협력연대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 학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협력연대를 또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협력연대를 하기 위해서 상담교과에서 뭐 할 거니? 이라고 하면 털실 매트릭스, 이거 회복적 생활교육 일환으로 동그랗게 아이들이 모여서 털실 매트릭스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관계를 끈끈하게 하기 위한 활동인데, 이 털실 매트리스 설명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이 생명나무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모모로 말해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협력하고 연대할 때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눈빛으로 또 연대할 수 있다라는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말하려고 제가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학교 민주주의 교육의 효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논쟁이나 반사적 사고를 위해서 문제 해결 서클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했고, 권리와 존중, 협력을 위해서는 학급 협약 약속, 그 다음에 상담실, 이용 규칙,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받을 권리 홍보, 요거 포스터로 게재하고, 이렇게 하겠다 정도가 나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자율자치 기반으로는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하겠다. 그래서 학생자치 활성화해서 학생정책 참여제 안내하고 확대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는 사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학생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과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하겠다. 요렇게 답변하려고 마인드맵을 정리했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으로는 행복한 배움과 관련된 카테고리들을 제가 큰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이 큰 키워드별로 마인드맵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작성한 게 이제 행복한 배움에서 학생중심 교육과정 꿈이 성장하는 교육이 있고요. 이걸 또 제가 읽어드리면서 유튜브로 이전에 올린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행복한 배움에서도 학교 혁신과 교육 생태계 확장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이 두 개를 나눠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혁신도 중요하긴 하지만 교육 생태계 확장 좀 많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한 학교와 관련해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 격차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교 자치와 관련해서 학교 민주주의 그리고 실천 중심 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또 이게 캡처 파일밖에 없어가지고 화질이 별로 좋진 않지만 내용은 알아볼 수 있어서 이 내용들을 캡처한 것을 파일로 좀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조금 도움이 된다 또는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요, 위 메일로 전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자료를 첨부해서 빨리빨리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료는 메일 보내신 뒤로 하루 이틀 뒤면 받아보실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료 나눔을 준비했어요. 우선 보건 선생님과 영양 선생님이 함께 동의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기에 여러분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자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카페에서 자료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좋은 자료들을 우리 공부하는 힘든 학생들에게 많이 나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나눔이 쌤이었습니다. 안녕.